2025년 12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는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돈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 대비 30%나 떨어졌습니다.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자금난이 심각합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중국 경제는 회복이 더딥니다. 이 모든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2026년 우리 앞에 펼쳐질 경제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모두가 실험 중인 상태거든요. 금값은 사상 최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고 비트코인은 추락했습니다. 이 엇갈린 신호가 바로 앞으로 닥쳐올 위기의 전조 증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2026년 경제 대격변의 5가지 징후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징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입니다. 여러분, 단기 금융시장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회사들이 하루 이틀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같거든요. 혈액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마비되죠. 금융시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2025년 한 해 동안 국채를 2조 달러어치 발행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900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55%를 단기 국채로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를 단기로 빌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미국 정부가 진공청소기처럼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빌릴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퍼 금리라는 건데요. 이게 초단기 금리를 나타냅니다. 원래는 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용히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올랐다가 내려가고 또 튀어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발작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였죠. 12월 12일부터 당장 단기 국채를 매달 400억 달러씩 사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8조 5천억 원입니다. 원래 예상은 150억 달러였는데 거의 3배로 늘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00억 달러가 과연 충분할까요? 미국 정부가 1조 달러를 빨아들였는데 한 달에 400억 달러 푼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게 바로 2026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돈을 못 빌리게 되고요. 투자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 월급쟁이들한테까지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직장인 김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서울 강동구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3억 5천만 원 받았고요. 연동금리로 받았습니다. 금리는 4.5%였죠. 한 달 이자가 13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6%가 되면 한 달 이자가 175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45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540만 원입니다. 김대리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수백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연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나가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계산했는데 감당하기 힘들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징후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입니다.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까지 올랐었죠. 역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8만 7천 달러에서 8만 8천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30%가 떨어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죠. 달러가 휴지되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자산을 지키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단기 유동성 탐지기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왜 그러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로 돈을 빌려서 투자합니다. 은행에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짧게 빌리는 거죠. 그런데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살 돈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일본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왜 엔화를 빌리냐? 일본 금리가 엄청 낮았거든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큰 손들은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엔화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52세 자영업자 박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년에 비트코인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2만 달러 때 샀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2,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9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박 사장은 2020년에 치킨집을 시작했는데요. 팬데믹 때 배달이 잘 돼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던 건데 지금 손실이 커졌죠. 그런데 여러분, 박 사장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치킨집 장사도 요즘 안 됩니다. 물가가 올라서 닭고기 값이 올랐고요. 배달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치킨 값은 못 올리거든요. 올리면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벌던 게 지금은 15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까지 손실이 나니까 박 사장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도박이 아니라 경제 신호를 읽는 도구로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금융시장에 돈이 도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2026년 비트코인을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세 번째 징후입니다. 금값의 이상한 강세입니다. 금값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트로이 온스당 4,342달러입니다. 역사상 최고가가 4,381달러였는데요. 지금은 거기서 0.89%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비트코인은 30% 떨어졌는데 금값은 왜 안 떨어집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주머니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투자자들이 주로 삽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에 민감하죠. 그런데 금은 중장기 투자자들이 삽니다. 중앙은행도 사고 큰 기관들도 삽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에 민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단기 국채만 왕창 발행했죠. 그래서 단기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장기 국채는 발행을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덜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금 투자자들은 별로 압박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만약 장기 국채 시장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 금값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2026년 금값을 보는 핵심입니다. 지금은 안전하지만 장기 금리를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63세 은퇴자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20년에 금을 1억 원어치 샀습니다. 그때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1,800달러 정도였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4,300달러가 넘습니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인데 금으로 100% 넘게 수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주변 사람들은 이제 금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팔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사장님은 혼란스럽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보험입니다. 금을 사고 파는 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 드는 겁니다. 세상이 불안하면 금값이 오릅니다. 세상이 안정되면 금값이 내려가죠. 지금 세상이 안정됐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스트레스 받고 있고, 일본은 금리 올리고 있고, 중국 경제는 회복이 더딥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가지고 계십시오. 네 번째 징후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거든요.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전 세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린 돈을 갚아야 됩니다. 갚으려면 투자한 자산을 팔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동시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에 일본이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2,500에서 2,300까지 떨어졌죠. 하루 만에 8%가 빠진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0.5% 올렸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일본이 금리를 또 올릴까요?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도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일본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 일본이 금리를 1%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8세 직장인 최 과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5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작년에는 잘 올랐죠. 수익률이 20% 넘게 났습니다. 최 과장은 신이 났습니다. 올해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8월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스닥이 하루 만에 6%가 떨어졌습니다. 최 과장의 5천만 원은 4,700만 원이 됐죠. 3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최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무서운 점입니다. 미국 경제와는 상관없이 일본 금리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주식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본 금리를 반드시 주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징후입니다. 중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 엔진이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니까 우리나라도 수출이 잘 됐고 세계 경제도 좋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버그란데, 컨트리가든 같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파산했죠. 중국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고는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거든요. 중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00%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미국이 230% 정도고 우리나라가 250% 정도인데 중국은 300%가 넘습니다. 빚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가 돈을 더 쓰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4.5%, 2026년에 4% 정도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7%, 8%씩 성장했는데 지금은 4%밖에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가속 페달도 아닙니다. 그냥 버티기 모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반도체, 화학, 철강 같은 업종이 큰 영향을 받죠. 50세 제조업체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기도 평택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한 달에 2억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문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에 1억 원도 안 나갑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러냐?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재고를 줄이는 겁니다. 부품 주문을 덜 하는 거죠. 사장님은 직원을 30명 고용하고 있는데요. 월급 주기가 빠듯합니다. 올해 보너스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밤잠을 못 이룹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중국 경제가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나쁘면 우리 직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월급도 영향을 받습니다. 2026년 중국 경제를 반드시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징후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 비트코인 가격 폭락, 금값의 이상한 강세, 일본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이 5가지가 바로 2026년 경제 대격변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지금은 무조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뭘 사도 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권장합니다. 만약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매달 120만 원씩 저축하십시오. 1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이 정도 현금이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왜 현금이 중요할까요? 202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반토막 났죠? 부동산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싼 값에 자산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 몇 배를 벌었습니다. 2026년도 비슷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산 가격이 비쌉니다. 억지로 살 필요 없습니다. 현금을 모으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오르거든요.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여십시오. 대출 메뉴로 들어가십시오. 금리 전환 신청을 누르십시오. 상담사와 통화하십시오.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일시간이면 됩니다. 물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2024년에 금리 전환한 사람들은 올해 평균 1,2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그들은 고정금리라서 안전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대출이 3억 원 있고 변동금리가 4.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면 5%가 됩니다. 당장은 월 이자가 10만 원 더 나갑니다. 그런데 1년 후 시장금리가 6%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 변동금리를 쓰던 사람은 월 이자가 40만 원 더 늘어납니다. 고정금리를 쓰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1년에 48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차별화 시대입니다. 어떤 자산은 오르고 어떤 자산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산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산할까요? 현금 30%, 주식 30%, 금 15%, 채권 15%, 기타 10%. 이 정도 비율을 권장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0대라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여도 됩니다. 40% 정도. 50대라면 채권과 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60대 이상이라면 현금과 채권 비중을 절반 이상 가져가십시오. 안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식도 분산하십시오. 한국 주식만 사지 마십시오. 미국 주식도 사십시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상장 지수 펀드를 추천합니다. 개별 종목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섹터도 분산하십시오. 기술주만 사지 말고 금융주, 소비재주, 헬스케어주도 섞으십시오. 금도 조금씩 모으십시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 금은 보험입니다. 세상이 불안할 때 금값이 오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금이 필수입니다. 금 살 때는 금통장을 이용하십시오. 실물 금을 사면 보관이 어렵습니다. 금통장은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 경제 대격변의 5가지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 비트코인 가격 폭락, 금값의 이상한 강세, 일본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저성,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가지 전략도 잊지 마십시오. 현금 비중 늘리기, 빚 줄이기, 분산 투자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2026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느냐? 바로 3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 가격을 주시하십시오. 비트코인은 이제 단기 금융시장의 체온계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돈이 풀린다는 신호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조심하십시오.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미국 단기 금리를 보십시오. 소퍼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오르면 위험 신호입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매달 400억 달러씩 국채를 사주는 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일본 금리를 주시하십시오.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일본 금리 발표가 있는 날은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보통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날은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파는 걸 조심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침체의 해도 아니고 호황의 해도 아닙니다. 실험의 해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야 할지 모두가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2097년 외환위기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빚이 적었고
분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두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